자, 오늘은 어떤 또 주제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? 오늘은 그 주택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. 요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, 네. 우리가 그동안에 주택 임차인 갱신 요구권이 그 보증금이 막 올랐을 때, 그때 만들어지고, 네. 그때 보증금이 막 올랐잖아요. 네, 임차인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죠. 맞습니다. 근데 이제 그때 이야기가 참 많이 됐었어요. 뭐, 법을 뭐 제대로 못 만들었다. 네, 다툼도 많고. 그렇죠. 네. 서로 다툼도 많고 정말. 네. 그래서 그 갈등의 뭐 그 원인이다, 그 뭐 그런 이제 주범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좀 조용하잖아요. 조용하고 보증금이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갱신 요구권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? 또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될까?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요. 이게 올라갈 때는 이제 좀 5% 못 올려주고 갱신하려고 막 많이 썼다가 이제는 이제 또 떨어지니까 임차인 보호 차원이 아니잖아요, 이제. 예, 지금은 이제 임차인 보호 기능이 좀 덜하죠. 덜하죠. 물론 이제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상황이 이제 뭐 아시다시피 보증금 시세가 막 그 서서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급격하게 막 떨어지니까 인력시 떨어지니까요. 예, 지금 뭐 임대인이 차액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을 못 하니까 임차인 막 달래면서 뭐 월세까지 주고 역월세라고 하잖아요.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 갱신 요구권 돌이켜 보게 되면은 정말 그때 만들어질 때 하필 그때 보증금이 많이 올랐습니다. 그게 이제 2020년 7월인데 그 법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뭐 2 플러스 2라 그러잖아요.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뭐 그 보증금이 오르지 않겠냐. 주인이 한꺼번에 그거를 예상해서 못 올리니까. 그런 이제 부작용도 이야기했는데 하필 그때 또 많이 실제로 많이 올랐거든요. 그런 것도 많이 영향도 있었고. 영향도 있었죠. 갱신 안 되는 건 많이 올리고.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게 마치 이제 이데올로기 싸움처럼, 약간 정치 논리처럼, 그런 법에 대해서 그게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보니까, 그걸 두둔하는, 법을 잘 만들었다, 이렇게 보는 정치적인 논리가 있었고, 또 그 반대로, 야, 저 법 때문에 저렇게 문제가 많이 생긴다. 임대나 임차인하고 불화만 만들고 막 그랬다, 이런 얘기도 있고. 또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, 모든 게 다 저 법 때문이다. 그랬거든요. 보증금이 지금 막 오르고 있는 게 전부 그 법 책임인 것처럼 다른 경제적인 요인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. 사실. 근데 이제 이게, 우리가 법조인 입장에서 법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갱신요구권이라는 것이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기여를 참 많이 했습니다. 할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그렇죠. 그동안 2년 살다가 주인 눈치 보면서, 나가야 될지를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태보다는, 그렇죠. 당당하게 이제 내가 2년 더 요구할 수 있는, 그런 그 권리가 생겼으니까,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당하죠. 게다가, 갱신요건 행사하더라도, 그, 인상폭을 확 제한했잖아요. 5%로. 5%로. 그렇게 제한을 했기 때문에, 분명히 법적으로는 그게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면에서는 큰 기여를 한, 그런 제도입니다. 그걸 한번 법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 임대차 보호법 6조의 3인데요. 그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이 갱신 요구할 경우에 임대인은 거절을 못 한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예외 사유 몇 가지 있죠.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실거주. 임대인이 실제 들어오겠다. 이거 아닙니까? 그런 거고. 그다음 2항에는 갱신 요구권은 한 번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다. 그렇죠. 이렇게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때,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. 2년. 2년, 죄송합니다. 2년으로 본다.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,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. 이렇게 해서, 그 계약이 그대로 가는 걸로. 그렇죠. 기간은 2년 가지만, 그대로 가는 걸로. 다만, 차임과 보증금은 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. 이래가지고 조금 이제 현실화 시킬 수 있는.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제한하는 그런 스탠스를 이제 취하고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런 갱신된 임대차 해지에 관해서는 6조의 2를 준용한다라고 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규정을 뒀는데요. 요 지금 차임과 보증금은 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7조는 차임 등 증감 청구권이라고 그래서
이 계약 기간 도중에 뭐 상황 변동이 급격하게 막 변동되고 이럴 때 차임을 좀 올릴 수도 있고 또 내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권리를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 5%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. 그걸 준용하도록 20분의 1 갱신 요구권은 사실은 차임 증감 청구권처럼 기간 내에 어떤 조정이 아니라 기간이 끝나고 나서 갱신할 때 얼만큼 그렇죠, 올리느냐 이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평면이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인상폭 자체는 요걸 준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아까 6조 2를 준용한다 이랬는데 계약의 해지의 경우에 갱신했는데 갱신했는데 임차인이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나 그냥 나갈래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요. 이게 참 좋은 임대인이나 임차인한테는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런 권리를 인정해주고 대신에 이제 3개월 있다 효력이 발생하는 통지한 때로부터 그걸 우리가 전에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이야기할 때 그 상가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10년까지 보장하면서도 이 중도 해지권이 없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러면 상가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종전 계약 기간 예를 들면 3년이다라고 하면은 나 갱신합니다. 이렇게 되면 3년이 쫙 연장되는 걸로 되고 중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게 주택 임차인의 보호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그러니까 조금 차등을 둔 거죠, 엄연히. 상가 임차인하고 주택 임차인의 어떤 지위 이런 건 좀 다르다.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약간의 뭐 좀 더 합리적 비즈니스 관계 맞습니다. 그 표현이 적당하게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야 너도 뭐 3년 보장 받았으니까 지켜줘야 돼. 지킬 건 지켜라. 그렇죠. 그런데 반해서 임차인은 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는 상황 변동에 따라서 그러니까요.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진짜 뭐 일이 갑자기 지방으로 됐으면 갈 수 있게. 그렇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그 임차인의 편을 들어주는 법의 취지상으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 아까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임차인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마뜩치 않은. 그렇죠. 마뜩치 않은. 왜냐하면 이게 상품으로서 이제 임대 상품이잖아요. 상품으로서 오게 되면 집값이 오르고 뭐 시세가 오르고 이러면 빨리빨리 조정도 하고 그냥 사람을 내보낼 수 있어야 또 그 내보내는 거를 기화로 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주도권을 지면서 소위 말하면 쥐고 흔드는 거죠. 그렇죠. 쥐고 흔들면서 좀 더 달라. 갑의 위치. 그렇죠. 그렇게 되는데 그냥 임차인 마음대로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액수도 뭐 찔끔밖에 못 올리고 하니까 그다음에 또 중도에 나가도 어쩔 수 없고. 그렇죠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상품으로서 완전 매력을 떨어뜨리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사실 이런 것이 결국은 주택은 상품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약간 메시지이기도 해요. 더 이상 돈벌이로 생각하지 마라. 그런 사는 곳이다. 그렇죠. 잠자고. 우리 건전한 마인드는 그냥 집 한 채 정도 자기 사는 걸 가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.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 예외 사유로 실거주라는 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내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것만큼은 또 세입자는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. 주거의 안정이 아주 우선이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당시에는 이제 그 보증금이 상황 자체가 많이 오르는 상황이라 그때 뭐 그 갱신 요구권이 그 보증금 폭등의 주범이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, 그죠? 그렇죠, 있죠, 있습니다.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진짜 혜택을 본 사람들도 많고. 신규 이제 임대차 할 때는 이제 2년이 아니라 4년을 생각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걸 욕심껏 받고 싶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보증금이 이렇게 내려가는 급락하는 상황인데 갱신 요건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. 자, 그러면 우리 갱신 요건을 행사한 임차인은
그 아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상한만 이야기했는데요. 갱신할 때 5% 범위 안에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. 실제로는 이제 법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증감 청구권이기 때문에 네. 시세가 내려갔다면 세입자는 내려줘요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. 그렇죠. 그다음에 임대인은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올려줘요. 상황이 올라갔다 그러면. 그렇죠. 그런데 그런 요구권이 있는데 다만 올릴 때는 5%의 캡을 씌우는 겁니다. 그러니까요. 네, 그런 구조거든요. 네. 그렇다면 이제 지금처럼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야 갱신 요구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갱신 요구는 됐죠, 그죠? 그렇죠. 그리고 임대인한테 이제 시세에 따라서 내려줘요. 이제 내려갔으니까. 만약에 보증금이 10억인데 2억 내려갔으니까 2억 돌려줘요.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게 갱신 요구 행사하고 나서 서로 잘 맞으면 서로 의견이 잘 맞으면은 2억 돌려받고 이제 2년을 살면 되는데 네. 안 맞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아유, 2억 현찰로 돌려줄 수 있는 임대인이 얼마나 있을까요? 물론 이제 지급할 여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1억 정도만 지금 1억 정도가 적당하다 돌려주는 게 내가 봤을 때 시세는 1억 떨어졌다. 그렇습니다. 예. 2억 아니다. 그렇습니다. 뭐 난 이 집에 인테리어도 잘 되고 새 집이고 뭐 그러니까 다른 집하고는 좀 달리 1억 정도만 돌려주는 것이 맞다. 이렇게 분규가 생겨요. 그런 또 그렇죠. 분쟁이 악유가 생기죠.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? 그러면 임차인이 소송을 해야 됩니다. 그 보증금 2억을 돌려받기 위해서. 근데 그 소송이라는 게 사실 뭐 보증금 2억 해서 액수 자체는 크지만 그걸 나중에 2년 지나서 다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잖아요. 그러니까 소송 자체는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그게 별거 아닌 소송이거든요. 액수로서. 네. 액수로서. 그렇죠. 어차피 받을 돈이고 자득이 돈이고. 그렇죠. 네. 2년 먼저 받느냐, 늦게 받느냐. 또 1억을 아까 갭이 차이가 1억인데 1억을 먼저 받느냐, 늦게 받느냐는 그 싸움이라서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소송까지 해야 된다는 쉽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이 있어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이렇게 예전에는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 막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. 빨리 행사하라고. 야, 빨리 해가지고. 빨리 해라. 더 오르기 전에. 오르기 전에. 그리고 행사를 빨리 하고 그걸 정확하게 하고 뭐 이런 더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가지고 성급하게 하는 것을 많이 권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이제 보증금이 내려가는 상황이니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이 협의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얼마 정도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. 얼마 정도 내려줄 수 있겠냐 먼저 합의하고 네. 그게 맞으면 갱신을 하고. 그렇죠. 아니면 그냥 나오고. 나오고. 제 임차인한테는 진짜 좋아졌네요. 그렇죠. 그렇죠. 이제 그걸 막 그 값이 보증금 시세가 오를 때 막 성급하게 행사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내려가는 상황이라 괜히 그냥 옛날처럼 그냥 막 갱신요구권부터 행사하게 되면은 갱신은 돼버리고 나중에 이제 돈 돌려받는 문제 가지고 악유를 해야 되는. 그러니까요. 또 3개월 후에 나 나가겠다 또 해갖고 안 된다. 그렇죠. 뭐 없다 뭐 이렇게. 맞습니다. 물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갱신요구 행사하고 나서 임대인하고 악유를 했는데 다툼을 했는데 액수가 안 맞아요. 그러면 임차인이 최후의 카드는 그럼 난 나가겠다. 이렇게 해서 3개월 뒤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건 좀 번거로운 방법이잖아요. 그렇죠. 시간이 그러니까 걸리죠.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법률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임대차 만기 6개월 정도 남겨놓고 서로 협의를 미리. 그렇게 임대인한테 물어보고. 그렇습니다. 어느 정도 돌려줄 수 있냐, 난 이 정도 생각한다. 그렇습니다. 그게 이제 합리적이다. 이런 이제 말씀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임차인 입장이라고 한다면. 그러니까요. 임차인한테 참 유리한 입장이고 임대인들은 맞습니다. 진짜 만약에 보증금 10억 하던 아파트가 진짜 7억으로 떨어져서 3억을 돌려달라면 진짜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. 이런 말씀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이 좀 코너에 몰린 막 돈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약간 채무자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라. 독촉. 맞습니다. 지금 막 허겁지겁 이제 오히려
예전에는 보증금이 막 오르니까 세입자가 당황했잖아요. 그러니까 세입자가 빨리 들어오려고 뭐 집 안 보고 계약하고 그랬잖아요. 그렇죠. 아니 그 갱신하는 과정에서 갱신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막 허둥지둥 막 빨리 하고 그 뭐 연락도 피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. 그리고 임대인도 여유로웠잖아요. 얘 갱신 안 해도 들어올 사람 많으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임차인이 좀 무조건 갱신해야겠다라고 하는 성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돈에 쪼들리다 보니까 임대인이 급해지다 보니까 임대인이 이제 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은 그냥 이게 보증금 예를 들면 10억에서 뭐 예를 들면 임차인이 요구하는 2억을 맞춰줬단 말이에요. 2억 돌려줄게. 그 대신 뭐 우리 여월세로 해가지고 내가 뭐 월세를 지급할게.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그거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 갱신 요구권의 기한 연장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갱신 요구권은 단 한 번 쓸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임차인이 갱신 요구해서 임차인이 요구해서 연장이 되면은 그 2년으로서 이제 끝나고 4년 총 4년 해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이게 합의에 의한 연장이다. 갱신 요구에 의한 연장이 아니라 서로 합의에 의한 연장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기간이 끝난 뒤에 다시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네. 그러면 자칫하면 또 6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그때는 또 뭐 보증금 시세가 오를지 또 뭐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그 뭔가 그 합의를 하더라도 요거는 갱신 요구권에 기한 합의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해야만. 분명히 갱신 한번 너 썼어. 썼어. 그렇죠. 많이 내려주긴 내려주지만 썼어. 네. 이렇게 해야 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증액에는 5%지만 감액에는 프로테지가 없는 거잖아요. 없죠. 하한선 없는 거죠. 근데 이제 자칫 이게 이제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간에 좀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. 쪼들리는 사람. 이런 사람들이 자기 요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죠. 네. 자기 주장을 못하죠. 보통은 지금까지는 임차인이었는데, 세입자였는데, 지금은 이제 임대인이 약간 그런 꼴이 돼가지고, 돌려줘야 될 입장이니까 막 그 사정사정 하다가 이게 정확하게 뭐에 기한 연장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칠 가능성이 있어서,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진짜. 임대인도 이게 갱신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꼭 확인하고, 계약서에 쓰던가. 뭐, 확인서라든지, 또는 변경 계약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쓸 때 마지막에 요거 연장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기한 것이다. 이런 걸 하나 단서를 달아놓게 되면 좋죠. 만약 문자로 남겨도 되나요? 되죠. 됩니까? 서로 이제 서로 합의가 정확하게만 표시만 되면 상관없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보증금이 이렇게 막 급락하다 보니까 차익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정말 큰 경우가 많더라고요. 많죠. 아파트가 이게 제법 비싼, 제가 지인도 지금 여기 서초구에 이제 아파트를 사는데 보증금이 37억입니다. 전세가요? 전세가. 37억인데 그거를 지금 연장을 하면서 이제 차익을 돌려받을 돈이 한 10억 가까이 된다더라고요. 야, 많이 떨어졌네.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저보고. 그거를 이제 큰 돈이니까요. 큰 돈이니까 진짜. 그래서 제가 그 자문을 할 때 이게 임대인 사정이 그 임대인이 이제 병원 의사래요. 그러니까 이제 재산도 있고 하지만 이게 그 사람이 그 돈을 받아서 또 뭐 꼬마 빌딩을 사서 자금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. 보증금이 액수가 37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꼬마 빌딩을 빚내고 샀다는 거지. 그러니까 지금 막 대출 이자 갚기도 바쁘고 하니까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연장하는 과정에서 그 보증금을 역월세로 만약 10억에 따른 역월세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뭐랄까 이게 일부는 현실적으로 현실 지급을 받는 거. 예를 들면 5억 정도는 지금 그 실제로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5억 정도를 역월세로 해가지고 그래야지 안전판이 될 수가 있다. 그러니까요. 10억을 한 번에 돌려받기 힘드니까 나눠서 5억은 현찰로 받고 5억은 거기에 준한 월세로 받고. 그렇습니다. 그렇게 제한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도 자문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
사람이 이제 그 순간적인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10억에 대한 이자를 많이 쳐줄게. 이렇게 해서 그 지급을 너무 2년 동안 유예시켜 놓고 나중에 그 돈을 못 돌려받는 그런 사태보다는 일단은 안전하게 얼마라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아, 그 이자에 괜히 현혹되지 말고. 현혹되지 말고. 그 원금 받는 게 중요하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런 이제 지금 보증금 급락하는 상황에서 갱신 요구할 때 이런 몇 가지들,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.